안녕하십니까. 전북교육 대입정보TV 대입으로 알아보는 고교 선택과목이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맡게 될 전북고등학교 교사 장진호입니다. 요즘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여러분들께서 선택해서 배워야 할 과목들을 선택하느라고 아마 그런 과정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왜 과목 선택이 중요한가, 그 다음에 그러한 과목들을 선택할 때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만 하는가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먼저 현재 여러분들께서 배우고 있는 교육과정인 2015 개정교육과정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가 여러분들이 과목을 선택하는 것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목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15 개정교육과정입니다. 자, 이 2015 개정교육과정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까지 지금 해당되는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일종의 설계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교 교육에서 왜, 무엇을, 어떻게, 어느 수준과 범위로 가르치고 평가하느냐를 계획한 교육 설계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많이 변해왔습니다. 교육과정의 변천사를 보시는데요. 그냥 참고로 한번 봐주시고요. 지금 1학년들까지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 내년에 고등학교 들어온 신입생들이죠. 이 학생들부터는 아시다시피 고교학점제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2022 개정교육과정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2015 개정교육과정의 주요 방향은 첫 번째, 기존의 교육과정보다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더욱더 다양해졌었다라고 하는 것에 특징이 있겠고요. 학습량이 좀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 교육과정이 좀 전면적으로 개편이 됐었습니다. 자, 참여형 수업을 하다 보니까 토론, 탐구 활동 등의 중심으로 과정 중심 평가로 평가도 바뀌게 된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는 교육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미 이제 이 표는 학교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현재 여러분들이 2015 개정교육과정에 의해서 배우고 있는 교과는 자, 크게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나눠지는데요. 전문교과는 전문교과 1, 전문교과 2. 전문교과 1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특목고 학생들의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전문교과 2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계 고등학교는 보통교과를 가지고 주로 선택을 하게 돼 있는데요. 자, 보통교과는 보시다시피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눠져 있고, 선택과목은 다시 일반 선택과목과 진로 선택과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공통과목은 문이과 구분 없이 모든 고등학생이 배워야 할 필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과목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입학해서 보니까 교과서가 여러분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선택 없이 이제 공통 과목이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나눠지는데, 일반 선택은 각 교과별 학문의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과목이다. 지금 무슨 얘기냐? 공통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에서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각종 전문 분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교과 융합 혹은 진로 혹은 심화 혹은 실생활 체험이 가능한 과목, 학습이 가능한 과목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현재 저희 교육과정상 진로 선택 과목은 3과목 이상
선택해서 이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어떤 과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보시면 먼저 교과군이 있고요. 과목이 있죠. 공통 과목으로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 실험. 이게 이제 주로 여러분들이 이제 1학년 때 배우고 있거나 아니면 배웠었던 과목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으로는 이제 보시다시피 상당히 좀 많습니다. 과목이 많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읽지는 않고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 역시 과목 수가 교과별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에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기본 수학, 인공지능 수학, 기본 영어, 인공지능 기초라는 과목은 왜 빨간색으로 되어 있냐라고 하면은 이것은 처음에 이 2015 개정교육과정이 만들어질 때는 없었던 과목들이에요. 그런데 후에 나중에 2021년도에 새로 추가가 됐었습니다. 추가가 되었었던 과목들이기 때문에 일단 따로 좀 표시를 해 놨습니다. 자, 이런 교과목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이제 전문교과, 아까 이제 특목고에서는 또 역시 이러한 과목들을 배우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평가는 어떻게 하느냐? 자, 여러분들 아마 중학교 때와는 다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들 중에서 어떤 과목은 등급이 표시가 되고요. 어떤 과목은 등급이 안 나오고 뭐 P로만 찍혀져 있다라든가 아니면은 A, B, C 혹은 A, B, C, D, E 이런 여러 가지 표기 방법이 돼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석차 등급이 나온 것은 한마디로 쉽게 생각하시면은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일반 선택 과목 중에서도 체육과 예술 분야 계통은 빠지고, 그래서 보통 생각하시면은 국영수, 사학, 과학, 교과에 해당하는 일반 선택 과목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기 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 외에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기술점 과정이나 제2외국어, 한문도 역시 들어갑니다. 그것은 표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생활점 교양 과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석차 등급이 표기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은 과학 탐구 실험은 석차 등급이 나오지 않고요. 성취도 3단계, 즉 A냐, B냐, C냐로만 표기가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중학교 때와 다른 점은 여러분들이 이제 소규모 학교나 아니면은 2학년 올라가면서 과목들을 선택하다 보니까 한 과목을 수강하는 인원이 13명이 안 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자, 이럴 때는 자, 어떻게 등급을 매기느냐라는 문제가 또 많은 학생들이 좀 궁금해하는 문제인데요. 자, 그럴 때는 이제 등급을 매길 수도 있고요. 학교에 따라서 혹은 등급을 매기지 않고 그냥 점만 찍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13명이냐라고 하면은 자, 아시다시피 고등학교는 9등급 상대평가죠. 9등급제인데 1등급은 전체 수강 인원의 4%입니다. 4% 반올림이 됩니다. 반올림이 되기 때문에 자, 13명이 되면은 13명의 곱하기 0.04다 보니까 0.52. 즉 그래서 한 명이 나오는 거죠. 1등급이 한 명이 나온다. 그런데 12명이 되면은 1등급이 나오지 않는다. 해서 기준점을 13명으로 저희가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나중에 여러분들 1학년들은 아직 이제 그 1학기 성적 처리가 다 끝나지 않았으니까 2차 고사가 남았으니까 아직 받아보지를 못했을 겁니다만은 나중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좀 표기가 될 거예요. 뭐 과목이 있고 단위수로 한 것이 있습니다. 이 단위수는 지금 사실은
예, 2학년까지는 학점 수가 되겠죠. 학점. 예. 왜냐하면은 지금 고교학점제에 조기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3학년까지는 단위라고 하지만은 2학년부터는 학점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자, 이게 있고요.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성취도와 석차 등급을 같이 매겨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성취도, 그다음에 수강자 수, 그다음에 석차 등급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일본어 원 같은 경우에 보니까 자, A 나오고 수강 인원이 12명이었어요. 12명이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점을 찍을 수도 있다. 등급을 아예 매기지 않는 것이죠. 예. 자, 진로 선택 과목은 어떻습니까? 진로 선택 과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A, B, C. 그 다음에 석차 등급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그 과목을 수강한 인원 중에서 A를 맞은 학생의 비율이, 그 다음에 B를 맞은 학생 비율, C를 맞은 학생 비율을 갖다가 각각 적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현재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어떤 성적 표기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는 그때요 따로 제가 이 자리에서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선생님께서 그 학생부 종합전형만 가지고 또 강의를 좀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는 간단하게 평가 요소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 평가 요소 중에서 어떠한 것이 오늘의 주제인 과목 선택과 연관성이 있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2008 대입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때 당시에 서울의 주요 대학 10개 대학에서 그때는 명칭이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보세요. 253명, 10개 대학에서 253명 모집했었어요. 첫 번째, 첫 해는. 아주 숫자적으로는 적었죠. 그리고 교외 활동까지도 반영을 했었습니다. 학교 바깥에서 했었던 활동까지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른바 스펙 전쟁이 벌어졌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작용도 일어났고요. 좌우지간 그랬었습니다. 좌우지간. 그래서 2014 대입부터는 입학사정관 전형이라는 명칭 대신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어서 오늘날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고, 그 다음에 교외 활동은 이제 반영하지 않습니다. 예, 교내, 학교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로 수업 시간에 이루어진 활동으로만 평가를 하게 돼 있고요. 주요 대학에서 가장 많은 신입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서울의 16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정시 모집 비율이 40%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단일 전형으로는 그게 가장 많이 돼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서울 전체 혹은 수도권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정시 못지않게 많이 모집하고 있는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 대입에서는 전국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는 7만 9천여 명을 모집합니다. 아까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 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어서도 많은 어떤 굴곡이 좀 있어 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고교 프로파일이 전면 폐지가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교사 추천서가 없어졌고 학생부 기재 항목이 축소되기 시작했었고요. 예. 자기소개서가 문항이나 글자 수가 축소되고 결국에는 작년 입시에서는 모든 대학에서 폐지가 됐었고, 정규 교육과정 외 비교과 활동 대입 반영하는 것을 폐지했었고 하는 이러한 변화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4년 전, 3, 4년 전에 학생부 종합전형과 비교하자면은 상당히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반영되는 항목이나 분량이 많이 줄어든 상태이고 학생부 이외에 있었던 서류들이
전면적으로 다 없어진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재 그렇죠. 작년부터는 지금 주요한 것을 보자면은 자율동아리가 대입에 미반영됩니다. 청소년 단체 활동이 미기재입니다. 예. 영재 발명교육 실적 미반영. 특히나 독서와 수상 경력이 재작년까지는 그래도 수상 경력까지는 학기당 한 건, 독서는 도서명과 저자 뭐 이렇게라도 생기부에 적어서 반영을 했었는데 작년부터는 대입의 미반영입니다. 미기재라고 하는 것은 아예 학교생활기록부에 적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예, 적지 않는다라는 얘기고, 미반영은 학교생활기록부에는 기재를 합니다. 하는데 이게 대학으로 평가 자료로서 넘어갈 때는 반영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즉 평가 자료를 활용하지 않는다. 아예 식권을 지워버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학교생활기록부와 변화가 있어 왔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한해서 지금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학생부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수시 모집에서는 주로 등급 이수단위 반영해서 과목별 반영 교과목에 해당하는 등급과 이수단위 나누기 과목 수 뭐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계산되겠죠. 그래서 환산점으로 계산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니까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어 왔다라는 점 알아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류 반영되는 것이 많이 축소가 되었는데 그럼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정량적인 교과 성적의 중요성이 증가했다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 의견이라기보다는 물론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대학의 평가를 실제로 담당했었던 사정관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성적이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성적보다는 스펙이다. 쉬운 말로 스펙이다. 뭐 있었는데 그건 잘못된 오해였었고 예전에도 성적은 중요했습니다. 중요했지만은 그 중요도가 더더욱 더 커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특이나 창체 기록. 이게 지금보다도 더 꼼꼼히 충실하게 내실화된 기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대학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생들의 평가를 해보고 나니까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떤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전반적으로 상향 평균화되어 간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이른바 좋은 세트,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학생의 특징적인 부분을 부각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의 중요성들이 더더욱 증가할 것이고요. 또 해왔고. 자, 세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대학들은 전공 관련 교과목을 이수했느냐 이수하지 않았느냐를 평가에 반영하는 부분은 예전에도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예전에는 그것 말고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풍부했기 때문에 이 교과목의 선택 여부가 그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은 지금은 상황이 변했잖아요. 왜냐하면 서류들이 대거 없어지고 생기부가 축소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 교과목 선택에서 이수했는가의 여부가 평가에 있어서 큰 부분을 차지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목 선택의 문제, 또 이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의 중요성이
중요해져 증가했고 앞으로는 더더욱더 커질 것이다 라는 거. 먼 훗날의 얘기이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앞으로는 지금 2022 개정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현재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내신 평가가 바뀌기 때문에 변별력이 그만큼 사라진다. 자, 변별력이 사라지게 되면은 역시나 이런 교과목 선택의 중요도가 더더욱더 커지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대학 측에서 매년 평가를 하다 보니까 해가 갈수록 뭐예요? 수강하는 교과목들이 다양해지더라 하는 거예요. 즉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불과 한 3년 전, 2년 전, 3년 전까지는 그래도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었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일반계 고등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전문교과, 아까 말씀드린 특목고에서 개설해서 배우는 과정이나 심지어는 특성화고에서 개설해서 배우는 과정까지도 끌어와서 과목을 개설해주고 있더라. 그만큼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목이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수능 최저라든가 면접, 그러니까 학생부가 축소가 되고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 외의 것의 어떤 평가 도구 이런 것을 좀 더 많이 활용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은 가능하죠. 기존에 우리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재작년부터 새로운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가 등장을 했고요. 지금 2025 혹은 2026 시행이 발표된 것까지 보니까 대부분의 대학이라고까지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평가 요소를 적용해서 학생들을 선발할 거라고 계획에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새로운 평가 요소가 나오게 됐는가? 그 배경을 좀 보시면은 지금까지 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환경이 변했어요. 교육 환경이 변했습니다. 즉 대학에서 학종으로 학생을 선발하려고 하는데 그 선발에 필요한 평가할 수 있는 도구들의 그 환경이 변했다는 거예요. 생기부가 내용이 축소가 됐고 항목이 빠진 게 많고 교사 추천서와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됐고 블라인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2015 개정교육과정이 학교육 현장에 적용이 되면서 현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 수업 방식에도 변화가 있고 평가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고 그러면은 학생부 종합전형도 역시 뭔가 새로운 평가 요소로서 선발을 해야 되겠구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죠. 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 왼쪽에 이러한 평가 요소였었던 것들이 자, 새롭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학업 역량이라는 표현은 그대로 가져왔었죠. 학업 성취도 그대로 씁니다. 의지, 학업 태도와 의지인데 의지가 빠졌죠. 의지를, 학생의 어떤 의지를 이제는 학교 생활 기록부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제대로 평가가 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이걸 뺐다 그러고요. 탐구 활동이란 말이 탐구력이란 말로 바뀌었습니다. 탐구력은 어떤 대상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깊게 꾸준히 연구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탐구 활동이라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혹은 선생님들도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 뭐요? 탐구 활동의 숫자를, 양을 중시 여기는 그런 경향으로 흘러가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역량, 그 학생이 그 교과목에 대해서 혹은 그 수업 시간에 어떠한 역량을 보여주었느냐를 평가하고 싶다. 그래서 용어 자체를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전공적 합성이라는 표현을 이제는 좀 쓰지 않고 진로 역량이라는 말로
바꿔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 이렇게 좁게 한정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더 넓게, 그래서 계열 단위로 이야기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이란 표현을 아예 뺐죠. 그래서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즉 학생이 중간에 진로가 바뀔 수 있는 학생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전공이라고 하는 한 학과 한 전공에만 맞춰서 3년을 내리 활동하는 거 이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요, 학생들이 본인의 최종적인 진로를 찾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노력의 과정이 있으면 우리는 참 좋게 평가를 해주겠다라는 말로 대학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용어 자체를 진로 역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다음에 인성 발전 가능성 부분에서 공동체 역량 부분으로 상당히 갔고요. 또 일부는 진로 역량 쪽으로도 보내서 이렇게 세 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세 개의 평가 요소로 변화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간단하게 보시면 학업 역량은 내신 성적 아닙니까? 일부는 맞는 얘기라고 봅니다. 하지만은 학업 역량이라는 표현은 대학에서 만들어낸 용어이기 때문에 대학이 생각하는 학업 역량은 그게 아니고 이 학생이 대학 교육을 충실하게 이수하는데, 즉 대학 수업, 교수님들의 수업을 잘 따라오고 잘 이해하고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평가 요소로 지금 하고 있고요. 진로 역량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제가 과목 선택입니다. 과목 선택과 직접적으로 지금 관련이 있는 평가 요소는 이 진로 역량이 되겠습니다. 자, 진로 역량. 자신의 진로와 전공, 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이수한 정도를 우리는 보겠습니다라는 것인데요. 교과 이수 노력. 자,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적절하게 선택하고 이수한 과목이 얼마나 되느냐. 자, 그다음에 추가적인 노력을 했느냐. 공동교육 과정이라든가 온라인 수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좀 보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계가 맞는가 안 맞는가도 오늘 보겠다는 거예요. 선택한 과목의 위계를 좀 따집니다. 자, 그다음에 물론 그 전공 관련 교과목들 성취도 보겠죠. 성취도 보겠죠.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보겠죠. 이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공동체 역량이 있고요. 한번 살펴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앙대가 한번 밝힌 그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각 평가 요소에 따라서 학교 생활기록부 어떤 항목에서 우리가 보겠다는 거죠. 진한색은 이제 반영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약간 옅은 색깔은 일부 반영하겠다는 얘기고요. 자, 보셨을 때에 진로 역량을 반영하는 부분은 지금 뭘까라는 것이죠. 자, 보시면은 자, 전공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 자, 진하게 색칠되어 있는 걸 보니까 써져 있지 않았어요. 저게 뭡니까?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 여러분들이 그 안에 나오는 교과목 과목 써져 있고 등급 나와 있고 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특 일부 반영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은 자율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대학들은 평가 요소와 학교 생활기록부를 연계해서 평가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진로 역량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생들의 과목 선택의 기회가 확대가 되었다. 예전과는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학이 이 학생은 이 과목을 왜 선택했을까? 혹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과목을 선택했니 안 했니? 라고 하는 것을 평가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죠. 자, 전공 계열과 관련된 과목 선택의 적절성과 이수 과목 수, 몇 과목 했는가라는 것까지도 우리는 한번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적절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뒤에 바로 나옵니다. 위계를 따랐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라는 거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적절성의 문제는 나중에 중요하게 평가 대상이 됩니다. 가령 학교에서 개설이 돼 있어요. 어떤 과목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순리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그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전혀 그냥 그 학교 바깥에서 개설된 공동교육 과정을 가서 이수했다라든가 뭐 이런 경우는 대학에서 야, 왜 이 학생은 이랬을까? 학교에서 이런 과목들이 있으니 이 과목을 들었으면 좋았을 건데 왜 이 과목을 듣지 않고 공동교육 과정이나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다른 과목을 들었을까? 뭐 이런 것도 한번 대학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과목을 들었느냐, 얼마만큼 들었느냐, 뭐 이 과목을 왜 듣지 않았을까, 뭐 여러 가지 것을 고민을 하는데 대학에서도.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마지막에 있는 기초 역량이 튼튼히 돼 있는가 돼 있지 않는가. 즉 과목을 선택해서 막 듣기만 했다고 해서 이수만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얼마나 충실하게 들었고 그것을 얼마만큼 소화를 시켰는가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과목 선택과 관련해서 마지막 단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은 대학의 서류평가 시스템입니다. 지금은 학교생활 일품 블라인드 평가입니다. 즉 입학사정관들이 평가를 할 때, 학교생활 일품 평가를 할 때 내가 평가하는 이 학생이 어느 지역, 어느 학교 학생인가를 모르는 상태에서 평가를 하죠. 이때 그 사정관들에게 제공되는 서류는 그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그 다음에 그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같이 제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학교는 국어는 이러이러한 과목들이 개설이 돼 있고 지금 국어에서 독서와 문법, 문학 2, 국어, 독서와 문법 2, 문학 1, 화법과 작문 1 색칠이 돼 있죠. 색칠이 돼 있는 과목들은 이 학생이 이수한 과목들입니다. 이수한 과목들이 표시가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과목 옆에 지금 V자로 표시돼. 이것은 전공 관련 교과목이라고 그 대학에서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우리 과에는 이러이러 국어에서는 이 과목, 수학에서는 이 과목, 뭐 이렇게 듣고 왔으면 좋겠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학생이 이수한 과목이 표시가 돼 있냐 안 되냐 한눈에 딱 띄겠죠. 예, 그러면은 이 학생은 전공과 관련된 교과목을 몇 과목 들었고 혹은 듣지 않았구나라는 것이 한눈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게 평가에 반영이 된다라는 것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서울대학교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아시다시피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에서도 교과 평가를 실시합니다. 지규는 40%,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은 20%. 자, 이때 교과 평가 내용을 보시면은 뭐가 들어가죠? 첫 번째, 과목 이수 내용이 들어가요. 교과목별 위계에 따른 선택 과목 이수 내용, 혹은 진로 적성에 따른 선택 과목 이수 내용. 이게 정시에서도, 정시는 수능 점수만을 가지고 선발한다라는 것이 이게 뭐 그렇죠, 상식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는다. 왜냐라고 하면 수능 점수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정시로 들어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교육과정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눈에 띈다는 거예요. 즉 우리 학과를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과목을 공부하고 왔으면 좋겠는데 정시다 보니까 수능 성적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능 성적을 잘 맞을 수 있는, 잘 얻을 수 있는 그런 과목 위주로만 공부하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렵더라, 쉽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시에서 교과평가를 도입을 했고
고려대도 교과평가 도입하고 연세대학교도 내년에 교과평가를 도입을 하고 아마 이러한 현상은 대학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내용들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는 또 교과 이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맨 윗줄을 보시면 이것은 지원 자격과는 무관합니다. 즉 서울대가 이렇게 제시한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지원하실 수는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교과 이수 기준의 충족 여부는 수시 모집 서류평가 및 정시 모집 교과평가에 평가에 다 반영한다는 거예요. 지원은 할 수 있지만 평가에 반영할 거야 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자, 교과 이수 기준 원을 보세요. 원을 보시면은 사회교과 중 세 과목 플러스 과학셋. 그러니까 사회셋, 과학셋 혹은 사회둘, 과학넷. 또 교과 이수 기준 2를 보시니까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 간에 자, 어느 정도 이렇게 비중을 맞춰서 좀 배우고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과학을 보시면은 일반 선택 셋, 진로 둘. 일반 선택 둘, 진로 선택 셋. 한마디로 과학, 쉽게 말하면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2를 좀 배우고 와라. 최소 2과목 이상의 2를 배우고 와라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예,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간혹 보면은 한쪽으로 올인해서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도 상담을 하면서 좀 자주 보게 되는데요. 즉 2학년 때 쉽게 말하면 사회로만 다 선택을, 3학년 때도 사회로만 다 선택을. 안 되는 건 아니죠. 안 되는 건 결코 아니지만은 혹시라도 나중에 진로의 어떤 변경이 될 수도 있다라든가 나중에 또 본인이 흥미가 생기는 분야가 또 따로 생길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현재 2015 개정교육까지 취지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제 서울대학교가 이런저런 것을 다 생각해서 아마 제시해 놓은 기준이라고 좀 보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과학, 사회 이렇게 좀 골고루 선택해서 배우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대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과 성적을 평가할 때 학생이 이수한 과목의 선택 상황을 고려합니다. 무슨 얘기냐? 소수 학생이 선택한 과목.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학과 공부를 위해서는 꼭 배워놓고는 싶은데 숫자가 적어요. 그걸 선택한 학생들 숫자가 적으면 등급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포기를 한다거나 그래서 좀 다른 과목을 선택했다거나 저 과목은 난이도가 좀 높아. 그래서 피할 거야. 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대학의 사정관들이 보면은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좀 아쉽다. 이렇게 선택해서 배웠었으면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띈다라고 후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선택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좀 적다고 해서 피하거나 배우기 어렵다고 해서 기피하는 그런 것은 좀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대가 여러 가지 기준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한번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서울대학교 웹진 아로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교과 학습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고 원하는 과목이 있다면 관련 영역의 선택 학습까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충실한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원하는 과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분야를 좀 파고들고 혹은 조금 더 깊이 혹은 조금 더 폭넓게 한번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제공되는 교육 자원이 부족하고 선택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얼마나 제공하느냐 여부는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평가 요소가 아닙니다.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교과서와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더 깊이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결론 부분에 가서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할 건데요. 저희 학교는 규모가 작아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충분히 다 개설해 주지 못해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소규모 학교들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학교에서 과목을 얼마나 많이 개설해 주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평가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학이 평가하려고 하는 것은 학생이 본인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얼마나 충실했느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소규모야. 그래서 옆에 또 다른 도시 학교는 A라는 학교는 10개가 개설이 됐는데 우리는 5개밖에 개설이 안 됐어. 그럼 우리는 불이익 받겠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5개밖에 개설이 안 돼 있다고 한다면은 이 5개 내에서 얼마나 내가 충실하게 이수하고 얼마나 더 깊이 공부했느냐. 요걸 놓고 따진다는 거니까요. 또 소규모 학교다 혹은 수강 인원이 적다 뭐 이런 것에 주눅들지 말고 좀 깊이 있는 공부를 좀 해 나갔으면 합니다. 같은 얘기인데요. 제가 자꾸 서울대학교만 지금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서울대는 우리나라 학생부 종합전형의 어떤 뭐 본산이라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로 많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서울대학교가 이미 모집단임을 전공연계 교과를 발표를 했었어요. 주로 이제 자연계열에 해당이 됩니다. 인문계열의 어떤 이렇게 전공연계 교과를 갖다가 제시해 놓은 대학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인문계열은 다 이렇게 걸쳐요. 걸치기 때문에 크게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자연계열 쪽의 학생들은 이렇게 대학들이 좀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꼭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필요는 있고요. 그죠. 기계공학부 같으면은 핵심 권장 과목은 이것은 필히 이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핵심자가 붙었잖아요. 권장 과목 확통이다. 지금 뭐 이게도 있고 5개 대학 제공이라든가 뭐 동국대, 부산대, 전북대 뭐 해서 몇 개 대학들이 다 그렇게 지금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과목 좀 배우고 오세요라는데 특히 수학에서 대학에서 원하는 것은 미적분, 기하, 확통 좀 골고루 다 배우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 경향성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권장 과목이지만은 권장 과목도 이제는 평가에 반영되기 시작한다라는 것 꼭 알아주시고요. 화학생물공학부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저것은 내년도에 과목이 좀 변경되게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변경할 거라고 예고를 한 모집단입니다. 보시면은 인문계열은 경제학부와 지리교육과 두 개를 제시를 했어요. 지리교육과는 둘 다 핵심 권장은 없습니다. 꼭 배우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건 없어요. 권장 과목은 있죠. 그러니까 지리교육과는 아무래도 한국지리, 세계지리, 여행지리 같은 걸 했었고요. 경제학부는 미적분과 확통 했네요. 확통은 아마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모두 거의 다 아마 확통은 통과 의례식으로 이렇게 다 배우게 아마 돼 있을 거예요. 미적분이 이제 관건이 될 겁니다. 특히 여기는 경제학부만 제시를 했는데 그래도 상경계열의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은 미적분 정도는 좀 혹은 경제수학이라는 과목이 있으니까 그걸 들을 수 있으면 좋죠. 이 경제수학이 개설이 안 될 경우에는 미적분이라는 과목을 이수하기를 권장을 합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화학생물공학부, 식품영양학과, 첨단융합학부는 내년도 올해가 아닙니다. 내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2학년 학생들에게는 핵심과 권장 과목이 좀 변동이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립니다. 자, 서울대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개 대학,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등이 공동으로 연구해서 자연계열 모집 단위를 중심으로 역시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으로 나누어서 발표를 했었었죠. 예. 이것은 이미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이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제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올해 고려대학교가 따로 독자적으로, 고려대는 방금 전에 5개 대학에 들어가 있었어요. 고려대가 올해 수정된 이수 권장 과목을 제시를 했습니다. 보니까 여기 보면 과탐 과목 순서는 우선순위가 아니다. 가령 생명과학부, 화학, 생명과학, 화학이 먼저고 생명과학이 그다음 그건 아니다. 라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고려대는 일단은 올해 이렇게 5개 대학 공통으로 연구했었던 것에 좀 벗어나서 자기들만의 어떤 이런 이수 권장 과목을 제시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아까 그 5개 대학, 뭐 성균관대라든가 경희대, 뭐 연세대 이런 대학, 나머지 4개 대학은 지금 다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빠르면은 지금 내년 쉽게 보면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되는 때 아마 곧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교과목의 위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건 수학교과 위계이죠. 아까 말씀드린 경제 수학이 있으면 경제 수학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3년기를 지나간 학생들. 그런데 이 경제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야 돼요. 수학, 그다음에 수원을 배우고 난 다음에 경제 수학을 배워야 되는 과목입니다. 예. 미적분도 역시 수원, 수투, 수원이나 수투를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배우게 되는 그런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학도 역시 마찬가지죠. 간혹 경우에 학생들에 따라서 중간에 진로가 바뀌었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과학의 원을 선택을 안 했었고 원을 이수를 안 한 상태에서 투를 이수한 학생들이 간혹 눈에 띕니다. 이런 학생들은 위기에 어긋난 거예요. 위기에 어긋났다라고 하는 것은 대학에서 서류평가할 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랬을까라는 의구심을 아주 강하게 갖겠죠. 예.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고급과학, 과학실험 뭐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특히 고급과학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과학1을 배우고 과학2를 건너뛴 상태에서 고급과학을 배우는, 왜? 좀 폼나잖아요. 예. 명칭상.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학생들이 간혹 또 눈에 띄는데요. 이것은 지양해야 되겠습니다. 위계를 한번 꼭 지켜서 이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대학교가 밝힌 평가 사례입니다. C학생과 D학생. 자, 보시면은 C학생 같은 경우에 자, 3학년 때 와우. 예. 심화수학, 통합수학도 고급 물리학, 고급 지구과학. 예, 막 심화자, 고급자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3학년 때 기하가 개설이 돼 있어요. 근데 기하를 안 듣고 이 과목을 들었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3학년 때 화2가 개설이 되어 있고 2학년 때는 물리학 실험이라든가 화1이 개설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과목들을 들었었다는 얘기죠. 반면에 이제 D학생은 이런 식으로 좀 갔습니다. 자,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졌을까요? 역시 보니까 D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학교에서 개설해 놓은 교육과정에 충실해서 쭉 이수를 한 걸로 평가를 했었고, C학생의 경우에는 왜 이랬을까? 예. 전문교과를 왜 배웠었을까? 과연 이 전문교과, 즉 고급 물리학이나 고급 지구과학 이 과정들이 학교에서 제대로 수업이 이루어졌었을까? 라는 의구심을 품는 거죠. 혹시 이 시간에 그냥 수능 문제풀이로만 진행됐었던 거 아닐까? 라는 의구심을 풀었었다고 합니다. 자, C학생과 D학생은 일단은 서류는 통과를 했는데 C학생은 면접에서 고급 물리학, 고급 지구과학 내용을 물어보니까 답변을 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불합격됐었다라는 후기를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자, 위기에 맞게끔 그 다음에 학교에 개설된 교육과정을 먼저 충실하게 이수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대학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 숫자를 보고 과목에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우리 대학에서 보기에 충분합니다. 예. 굳이 전문 교과를 막 끌어와서 배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자, 저희는요 학교가 개설하지 않아서 이수하지 못한 학생과 학교가 개설했음에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을 다르게 살핍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또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학교 규모가 좀 작아서 개설하고 싶어도 개설할 수가 없어서. 왜?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예. 그럴 경우에 결코 낙담하지 마시고 최대한 학교에 개설이 된 과목들 위주로 일단은 충실하게 깊게 한번 연구해서 공부해서 그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역량을 보여주시면은 다양한 여러 과목을 이수한 많은 과목을 이수한 학생들보다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이렇게 과목 선택을 고민하면서 해야 되고 이수해서 대학을 지원해야만 하는가라고 했었을 때는 자 그렇죠. 대학 공부를 위한 투자입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학에서는. 자 그래서 반대로 대학에서 배워야 할 과목을 고등학교에서 미리 배울 필요는 없지만 대학에 갔는데 대학에서 고등학교 과목을 다시 공부하는 일도 없어야 되겠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들어오지 않고 교과 전형이나 수능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에 대해서 대학에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예.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제 제가 다른 어떤 간담회 자리에 갔는데 자 수능에서 최근 교차 지원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최근 2, 3년간. 예. 왜? 과탐 선택자들 혹은 미적분 선택자들의 어떤 응시자들의 표준 점수가 사탐이나 확통 응시자들보다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그래서 대학을 높여서 자연계열 학생들이 인문계열로 대학을 입학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많이.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95%인가 6% 입학생의 거의 90% 이상이 자연계열일 정도로 자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중도 탈락률을 보니까 그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보통 자기 시험 본 계열로 와서 입학한 학생들의 중도 탈락률보다 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적성이 안 맞고 흥미에 안 맞는 것이죠. 대학에 가서 대학 생활을 잘 적응하고 대학 수업을 잘 따라가고 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때 관련 교과목은 필히 선택해서 배우고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죠. 자,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이 있으면은 공동교육과정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특히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온라인 학교를 개교를 했습니다. 온라인 학교. 이미 학교로도 다 안내 공문이 나가고 해서 많은 학생들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학기 때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이러한 공동교육 과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꼭 배우고 싶었는데 학교 개설이 안 돼 있어요 하는 과목들에 한해서는 공동교육 과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예시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좀 참고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인문계열, 상경계열 뭐 이렇게 제시가 돼 있고 자연계열과 공학계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학계열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아닌 전공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물리학 베이스죠. 그래서 되게 좀 깊이 합니다. 수능 응시자들의 숫자를 보더라도
물리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가장 적고, 특히나 물리학 2가 또 가장 적고, 2 중에서도요 이렇게 나타나긴 하는데, 아까 도전하는 정신, 난이도가 높은 과목이라도 과감하게 도전해서 꼭 배워보고 싶은 과목, 도전하는 그런 정신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교육과정에 대한 대학의 생각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 편성표를 봅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가는 모르겠지만은 보니까 이러이러한 과목들을 개설을 해 놓았구나 라고 해서 학교의 어떤 의도를 좀 파악을 해보려고 하고 그 학교의 환경도 좀 파악을 하죠. 아무래도 개설된 과목 숫자에 따라서 학교 규모라든가 혹은 이 학교는 짐작상 농어촌 지역일 것 같아 이런 거라든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모집 단위에 필요한 과목들이 이수했는지 보고요. 위계, 이수 과목의 위계와 학업 성취도를 보고 비교과 영역과 비교하며 본다. 무슨 얘기예요? 라고 하면은, 과목의 성적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자율 활동에 적혀져 있는 이런 기재 내용과도 한번 비교하면서 살펴보겠다는 것인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기초 학업 역량을 보여주는 거예요. 과목만 많이 이수했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 과목에서 내가 어떤 역량을 보여줬느냐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그 기초학업 역량이란 게 뭔가요? 쉽게 얘기하자면은 그렇죠. 성취도와 그 다음에 세특에서 보여주는 여러분들의 탐구력, 탐구 역량 이런 것을 좀 보여줘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유의할 점은요. 과목 선택 시 유의할 점은 지원 전공과 선택 과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필수입니다. 아마 대부분 학교에서는 이제 교육과정 박람회 혹은 전공체험 박람회, 학과 박람회 다양한 명칭으로 이런 것을 학생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주고 있을 겁니다. 이 과목은 어떠한 내용을 배우게 되는가? 이 과목과 연관이 있는 전공들은 어떠한 전공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필수이고요. 자, 학과명이 같아도요, 대학마다 교육과정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그 학과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이 학과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교육과정이 어떻게 돼 있고 이 학과의 교수님들의 주된 전공은 어떻고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학과는 내가 생각했었던 학과와는 좀 차이가 있네? 그리고 좀 대학들도 친절해요. 그래서 우리 과에 오시려면 이런 과목들을 좀 배우고 오세요라고 학과 홈페이지에 많이 좀 올려놓고 있다라고 하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학마다 별로 선택 과목의 기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교에 개설된 과목 중심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입시 어떤 유불리, 아까도 말씀드린 어려운 과목 피하고 숫자 적은 거 피하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진로에 맞는 진로에 적합한 그런 과목이다라고 한다면은 과감하게 도전을 하시고 그 이전에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들의 진로 탐색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진로 탐색 및 앞으로 했던 설계를 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 이 학생은 물리학 2를 선택을 했구나, 이수했구나, 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국대학교가 밝힌 바를 따지니까 왜 선택했을까라는 것부터 대학은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은 물리학 2를 왜 선택했고 물리학 2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가, 그다음 평가 내용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잘 기재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대학 입학 후에 수학할 역량을 갖추었는가,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한번 살펴보겠다. 이제 물리학 2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과목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거 했네, 선택해서 이수했네, 이건 안 했네. 단순히 OX의 문제가 아니고 대학들은 이렇게까지 생각하면서 학생들을 평가하려고 한다라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제가 아까 학과 홈페이지를 꼭 한번 살펴보자고 했잖아요. 자, 건국대학교 글로벌 비즈니스 학과가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가 있습니다. 자, 이 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울까요? 자, 건국대학교 글로벌 비즈니스 학과 명칭만 봤을 때는 어떤 성격의 학과일까요? 글로벌 전 세계를 모델로 하면서 비즈니스, 무역이나 통상, 국제무역, 국제통상 이런 성격의 학과가 아닐까 싶겠습니다만은 이 학과는 들어가게 되면은 2년간은 그러니까 1, 2학년은 건국대에서 배웁니다. 2년간은 중국 남경대에 가야만 돼요. 거기서 2년을 배웁니다. 예. 한마디로 이 학과는 중국 전문가를 양성하려고 만든 학과라고 학과 홈페이지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명칭만 보고 그 학과의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살펴보지 않고 선택 지원했다? 큰일 나겠죠.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명칭만 보고 야 전기전자니까 이거 뭘 해야 돼? 물리고 그다음 뭘 할까? 화학이 나을까? 이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과는요 물리학과 생명과학 중심의 교육과정이 짜져 있다고 합니다. 왜냐? 의대와 저런 분야의 협업 연구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물리학과 생명과학 중심이다. 과탐 쪽은 이런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필히 학과 홈페이지, 대학의 학과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각 대학들이 작년도 평가가 끝나고 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경희대학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연계열 학문 단위별 이수 권장 과목이 중요해졌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평가 반영했습니다. 라는 얘기잖아요. 예. 자, 인문사회계열도 권장 과목은 없습니다. 하지만 선호교과 당연히 그러겠죠. 아무래도 가령 아까 예를 들자면은 서울대 지리교육과 같은 경우는 지리 관련 교과목 최대한 많이 이수하면 좋겠다. 이런 식이 되겠죠. 예. 자, 중앙대도 역시 보시니까 이런 얘기들을 다 적어놨어요. 학생 교과 선택권 확대 및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 강화. 보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부 고등학교에서 심화학 과목을 다수 운영하고 있고, 일반 선택 과목을 기피하는. 일반 선택 과목을 왜 기피할까요? 등급 문제로. 일반 선택 과목은 등급이 나온다. 그런데 내가 좀 손해볼 것 같아요. 하면은 일반 선택을 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진로 선택 과목으로 그 자리를 채우는 그런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결코 좋은 평가는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좀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지원학과 전공 관련 내용으로 다수 학생부 내용 수렴. 장치활동이라든가 이런 데도 전공 관련 내용으로 채워진 학생들이 좀 많다라는 것이고요. 자, 전반적으로 점수 상향 부여로 세특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상향, 아까 제가 상향 평준화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좀 더 꼼꼼하게 충실하게 세특 및 창취활동 기재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필수 과목은 절대 놓치면 안 되고요. 일반 선택 과목이 중요합니다. 그럼 진로 선택 과목은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런 것은 아니고, 하지만 일반 선택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대학에 가서 배우게 될 그런 전공 관련 교과목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초석이에요. 일반 선택 과목들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다시 말씀드렸습니다만 포장용 전문 교과 선택은 유계성에서 어긋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양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해서 과목 선택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좀 쉬운 과목만 선택한다든가, 그 다음에 등급이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학생 수 적은 과목은 선택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것들은 좀 하지 말아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학교에서 개설이 된 교과목 내에서 일단 충분히 선택해서 그 과목을 충실하게 듣고 깊게 파고 들어가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좋은 역량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은 굳이 뭐 학교 바깥에까지 나가서 뭐 공동교육 과정을 통해서 전문 교과를 듣는다, 심화 과목을 듣는다, 뭐 고급 과목을 듣는다 하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대입과 관련해서 고등학교 고교 선택 과목에 관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